천주사적 싸움의 전모를 밝힌 곽정환 회장의 사필 규정. 5. 참어머님의 위약과 가중되는 혼란. 회의가 있던 그날 늦은 밤, 어머님이 홀로 현진님 댁을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머님과 현진님이 나눈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님의 지켜지지 않은 약속. 한국재단 이사장직을 국진에게 양보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진이는 직책을 거부하고 참가정을 떠날 거야. 이에 현진님은 답했습니다. 국진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머님을 걱정하시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는 국진이 특유의 방법이지요. 어머니, 국진이는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의도 프로젝트를 계속 망칠 테니까요. 그러나 어머님은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양보해라. 너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국진은 아무것도 없지 않니? 내가 이사장직을 맡아 국진이가 한국을 떠난다면 식구들은 형이 동생을 밀어냈다고 욕할 거야. 결국 참가정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되겠지.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뭐야? 저는 제가 책임진 분야를 단 한 번도 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지기로서 책임진 공적 자산을 관리하고 불려서 뜻과 섭리 앞에 더욱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해왔을 뿐입니다. 이어 현진님은 동생 국진님에 대한 그간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가 이사장이 된다 해도 국진이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떠난다 해도 질서가 잡히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어머님이 국진을 지나치게 두둔하시면 오히려 국진의 아집만 강해질 뿐입니다. 이러다가 아버님의 지시마저 무시하는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국진이를 두둔하는 게 아니다. 긴 말 말고 이사장직을 양보하도록 해. 국진이 그런 자리에 앉았을 때 아버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과연 따를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여의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협조할 것인지 아버님 지시대로 상위기관인 UCI를 존중하고 형인 저를 상관으로 받들 것인지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지 말고 아버님께 가서 상의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럴 필요 없어. 이 자리에서 결정하도록 해. 현진님은 더 이상 이 문제로 어머님과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생각이 너무 완고하신 데다 6월부터는 아버님의 지시에 따라 UPF 창설을 알리는 세계 순회를 어머님을 모시고 떠나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세 가지 내용에 대해 협력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약속해 주세요. 그럼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국진 동생이 여의도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협조하는 것. 그 두 번째는 UCI 소유로 있는 한국 자산을 UCI가 직접 관리하고 한국재단은 그 활동 내용을 UCI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참가정 내에서 형제 간의 질서를 세우고 국진 동생이 현진님을 참가정이 장자로 존중할 수 있도록 어머님이 협조하실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이 제안에 동의하셨고 흔쾌히 약조해 주셨습니다. 국진님이 과연 이런 내용을 실행할 것인지는 의문이었지만 어머님이 협조하신다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현진님은 생각했습니다. 이로써 가장 가까운 동생인 국진님에게 기회를 주고 형제간의 신뢰도 구축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세계재단으로서 UCI의 위상 문제.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판단은 천주사적인 혼란의 불씨를 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뼈아픈 실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아버님께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하신 중대 사안을 어머님이 개입해서 당신의 뜻대로 관철시킨 중대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줄도 모르고 다음날 아침 저는 아버님의 결정을 간부들 앞에서 설명하고 공문으로 기한도 마치고 결재도 하였습니다. 어머님은 과감히 행동하셨습니다. 아버님과 상의도 드리지 않은 채 국진님을 곧바로 한국으로 보내 재단 이사장에 취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훗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2011년 6월경 스페인을 방문하신 아버님은 국진을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지요. 그렇게 2006년 5월 8일 10시 국진님은 한국의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후 국진님은 여의도 프로젝트에 대해 더욱더 비협조적으로 나오며 이를 지연시켰습니다. 어머니께서 협조해 주시리라 믿었던 현진님으로서는 그저 기가 막힐 다름이었습니다. 재단의 협력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최종 계약 조건을 지키는 것과 건축 신청을 위한 날인동입니다. 할 수 없이 현진님은 저를 통해서 아버님께 보고드렸고 이에 아버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며 가까스로 추진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반시설분담금법 시행 하루 전날에 어렵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6년 6월 천정궁 입궁식 행사로 한국에 들어온 현진님은 UCI가 세계재단으로서 각국의 재단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재단의 지도자 및 몇몇 지도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현진님은 첫째, UCI 세계재단에 대한 보고체계를 세우기 위해 한국재단의 분기별 재무제표와 경영관리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한국재단의 UCI 대표를 이사로 파견하여 재단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요구사항을 표하셨지만 이에 대해서 국진님은 모든 것을 거부하고 아무것도 이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행사 직전의 식사 자리에서 어머님은 국진님이 센트럴시티와 용평 리조트를 책임질 것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현진님과는 한마디 사전 논의도 없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천정궁 입궁식을 놓고 가족한이 마찰을 삼가야 할 시기였지요. 그래서 현진님은 그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으니 국진님을 앞세운 어머님의 개입이 더욱 심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의 어처구니없는 제안. 당시만 해도 현진님은 국진님이 협조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며 많은 것을 양보했는데 그런 형을 무시하는 국진님의 태도는 심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국진님은 심지어 아버님의 지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계신 어머님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의 협조를 굳게 믿었던 현진님으로서는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었지요. 잠자코 있던 현진님은 입궁식 이후 어머님과 함께 세계순회에 오른 후 6월 16일 몽골에서 이에 관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은 UCI가 여의도를 책임지게 되었으니 한국에 있는 센트럴시티와 용평은 아무것도 없는 국진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는 논리를 펴셨습니다. 현진님이 여의도까지 차지한 상태에서 센트럴시티와 용평까지 빼앗아가려 한다고 어머님은 인식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현진님은 그 같은 어머님의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진님은 2005년 잠시 뒤로 물러서 있던 기간에 자신에 대한 어머님의 생각이 많이 변하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진님을 더욱 낙담시킨 것은 어머님께서 유럽을 순회하시는 기간에 저를 통해 제안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재단 명의의 여의도 부지 소유권을 UCI 명의로 되어 있는 센트럴시티와 용평 등의 주식과 맞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진이 여의도에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게 될 것이고 서로가 여의도와 센트럴시티를 가지고 다투지 않을 것이니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겠니. 어머님의 제안은 간단히 구두계약으로 될 일도 아니요 경제 논리로 봐도 어처구니없는 내용이었어요. 법적인 명의 이전은 서로 사고파는 과정에서 엄청난 세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결국 자신의 한국 내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손해도 불사하겠다는 국진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게다가 참자녀들이 앞장서서 이것저것 나누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식구들 사이에 어떤 파문이 일겠습니까? 심각한 섭리적인 위기의식을 느낀 현진님은 2006년 8월 10일 자로 아버님께 서신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버님께 읽어드리도록 내게 부탁하였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지는 불신의 충격. 8월 17일 늦은 시간 나는 천정궁 저녁 식탁에서 아버님께 현진님의 서신을 읽어드렸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그 내용의 훌륭함에 속으로 경탄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자신의 각오와 포부는 물론 참가정을 염려하는 효심이 흠뻑 묻어나는 편지를 통해 현진님은 자신이 처한 심각한 딜레마를 호소하였습니다. 하늘의 뜻이 성취되느냐 마느냐입니다. 참부모님의 참가정이 바로 서느냐 마느냐입니다. 아버님, 저는 어머님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형제들과도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했다간 장기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과 아버님께서 일생 동안 투입하시며 닦으신 기반이 섭리의 최종 목표를 향해 가지 못하고 다 갈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식구들은 그저 아버님의 승리에 취해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안이한 생각에 젖어 있었지만 현진님은 곧 다가올 천주사적인 혼란에 대해
홀로 고심하는 중이었습니다. 저 역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에 편지 속 현진님의 고심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가를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다 읽고 나서였습니다. 아버님이 감았던 눈을 뜨고 고개를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길어? 그러고는 잠시 뒤 다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편지 내가 쓴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와 현진님에 대한 음해와 불신의 바이러스가 이 정도로 심했던가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버님의 오해가 이 정도로 심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까지도 전혀 몰랐지만 저와 현진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음해의 목소리가 아버님의 귀에 다각도로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숨이 막히고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말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버님을 50년 동안 모셔왔는데 그 세월만큼 저를 알아온 아버님인데 이런 엄청난 불신이라니. 감히 아드님 이름을 빌려 간언하는 사람으로 저를 오해하시다니. 하나님의 섭리 전반에 맞게 뜻을 이루고 그 중심에 점가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현진님의 효심을 모르시다니. 당신 아들을 그렇게 모르시다니. 제가 조금만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스레를 떨면서 차분히 설명드렸을 것입니다. 아이고, 아버님.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현진님이 써보낸 편지가 맞습니다. 아니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겠지요. 아버님, 어떻게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제가 감히 이렇게나 확실하게 섭리를 아는 분은 현진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충격이 너무 커서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땀만 뻘뻘 나고 도저히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먼저 시내로 돌아가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는 아버님이 이 진실을 아시리라 믿으며 이후 현진님께는 이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여 부자간의 틈이 더 벌어질까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최고위 지도자들은 공석에서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가장 많은 야단을 맞은 지도자가 아마도 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제게는 평생의 신조가 있습니다. 설사 오해에 기인한 질책이라도 공석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버님의 위상을 세워드린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가슴이 아플 때도 많았지요. 그러나 속으로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사필귀정을 뒤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실이 바르게 드러나기까지 제가 기대했던 시간과 하나님이 세임하는 시간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05년까지만 해도 국진님의 부정적인 성토나 정죄성 발언에 대해 아버님께서는 저를 보호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 들어와서는 아버님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현진님 편지를 읽어드리고 도리어 오해를 산 뒤부터는 아버님의 질책이 심해졌습니다. 저뿐 아니라 현진님에 대해서도 오해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내적인 고민이 심했지만 현진님은 결코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2006년 상반기에 묵묵히 어머님을 모시고 세계 120개국 순회에 나선 데 이어 하반기에는 참가정 3대권 사위 기대 40개국 세계 순회에 임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님의 섭리적인 목표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투입하시는 현진님의 앞길을 하늘은 언제나 크게 열어주셨습니다.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힘껏 인도해 주셨습니다. 2006년 10월 21일 원리연구회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에 이어 다음날 세계평화청년연합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0월 23일 아버님은 평화대사의 영역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하면서 평화대사들에 대한 조직 및 관리 책임을 현진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이는 곧 현진님이 가정연합 세계부회장, 월드카프 세계회장, 청년연합 세계회장, UCI 재단 이사장에 이어 UPF에 대한 책임까지도 맡을 준비를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형제간 갈등으로 변질된 통일가의 혼란. 한편 국진님은 어머님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2006년 6월과 7월에 통일그룹 기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감사를 시행하였고 8월부터는 120개 교회 순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장 파악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된 120개 교회 순회는 대단히 큰 화제였습니다.
매주 빠짐없이 교회를 찾아가 가감없이 교회 책임자와 식구들로부터 의견을 들었고 교회 현장의 자세한 상황들을 집요하게 파악해 나갔습니다. 감사와 현장 순회는 사실상 재단 내부의 방침에 따라 교회를 축소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인적 청산의 명분 쌓기 수순으로 보였습니다. 투명성을 내세운 감사와 시스템 운영의 기차 아래 현장을 직접 누비는 국진님의 행보를 동조 세력들과 언론 기사들은 열심히 홍보해 주었습니다. 이는 아버님으로부터 두둑한 신임을 얻는 계기가 되었고 후일 가정연합 세계회장을 형제님으로 교체하는 데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2006년 6월 하버드 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귀국한 형제님은 청심신학대학원을 거점으로 천일국 백성 워크숍을 주관하였고 9월에는 자신의 12,000배 경배정성을 홍보하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1일 어머님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선교회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극히 일부에게만 알려진 사실입니다. 선교회 자체가 IMF 경제위기 때 만들어진 일반 식구들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조직이었지요. 이곳 이사장으로 어머님께서 조용히 취임하신 이유가 약 2년 뒤인 2008년 6월 12일과 13일 회의를 통해 밝혀지게 됩니다. 아버님이 2006년 4월 23일 이스트가든 회의에서 결정하신 내용을 완전히 무효화하고 당신이 선교회 재단 이사장이 되어 세계의 모든 자산을 UCI 대신 직접 주관하시려는 뜻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국진님과 형제님은 현진님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로부터 협력을 받고 대중의 인기를 얻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1차적으로 석자 역할 분담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자신의 고유 활동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현진님이 섭리의 한 분야인 NGO 운동을 책임 맡은 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장자의 위치에서 참자녀 중 한 분으로 격화시켰습니다. 반대로 형진님은 영적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모님께 심고 식구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해 노골적인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두 분은 서로 칭찬하고 띄워주는 형식으로 형제애를 과시해 보이는 등 감성적인 접근으로 상당한 환심을 샀습니다. 특히 형진님은 이러한 접근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초기에 나이든 식구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새벽 2시에 기상하여 정신수행을 하는 등 구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마포교회 목사로 공직을 출발하고 일본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는 호텔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침낭을 깔고 자는 등 식구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국진님 역시 세밀한 경영관리 기법을 들여오고 전문 회계사들을 채용하는 등 경영자로서의 충실한 면모를 보여주려 하였습니다. 어머님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핵심 참모들과 동조 세력들은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까지 동원해가며 국진님과 형제님 띄우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정도가 도를 넘어 영계까지 이용하려는 시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훈모에게 영계에서는 누가 가장 효자인지를 기도해보라는 의뢰가 있었는데 현진님이라는 답이 나오자 그 결과를 입 밖에 내지 말라는 지시가 하달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있었으니 그대로 덮었지 몰랐다면 아마도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서 홍보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어느 영능자에게 참자녀님들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는 어머님의 의뢰가 전달됐는데 이분이 세 분의 아드님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진님은 빼고 진행하라는 주문이 내려졌고 그러자 영능자가 그런 부탁은 들어주기 힘들다면서 연락을 끊은 일도 있었습니다. 2007년 2월 형진님은 천일국 지도자대회 발표를 통해 과거 왕조들의 권력 다툼과 다양한 정치 체제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통일과 분열과 독재를 막으려면 참부모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키는 가운데 카운실과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이러한 설명에 대해 크게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얼마나 섭리와 동떨어져 있고 위험한 발상인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님과 국진님과 형제님이 서로 이해관계로 결탁하여 섭리를 주도할 때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지 두려운 마음조차 들었지요. 국진님과 형제님은 참부모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마치 현진님이 참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또 다른 참부모가 되려고 하는 사람인 양여론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들이 참부모님의 절대성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머님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참부모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신격화하고 절대 복종을 강조했던 분들이 아버님 성화 이후에는 어머님 말씀에 불복하고 나중에는 어머님을 비난하고 심지어 새로운 어머니를 들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행동해온 모든 것은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UCI를 접수하려는 어머님과 국진님의 의지. 현진님은 동생들의 도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섭리적으로 굵직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부모님 지근에서 효심을 드러내고 식구들에게 환심을 사는 동생들과 달리 세계와 미래를 향한 아버님의 경륜과 꿈을 이루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아버님도 새롭게 창설한 UPF를 놓고 현진님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셨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지시하였습니다. 2007년 2월 현진님은 미국 12개 도시 기독교 교회 순회 강연을 실시하였고 3월 17일에는 하와이 국제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VIP들이 너나 없이 큰 감동을 받았고 이에 아버님은 2013년까지 매달 17일에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현진과 곽 회장이 주관하라는 지시를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현진님은 UPF의 공동의장으로 소개되었고 공식적으로는 2007년 7월에 UPF 상임위 추대로 공동의장으로 정식 취임하였습니다. 아버님의 말씀과 지도에 따라 현진님은 UPF를 국제회의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화운동과 섭리운동을 주도하는 최상위 기관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또한 매월 실시되는 ILC를 통해 참부모님의 업적과 가르침을 정립해 나가면서 국제무대에 넓은 인맥을 쌓아나갔습니다. 2007년 4월부터 6월까지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어머님을 중심한 말씀 순회가 있었는데 아버님은 한국 대회부터 현진님 부부를 같이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머님의 심경에 커다란 변화를 줄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본 순회가 끝나고 아버님이 어머님과 현진님에게 미국을 순회할 것을 지시하면서 아버님 말씀을 현진님이 대독하고 어머님께 아들을 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지시는 양창식 미국 대주회장과 마이클 젠킨스 미국 협회장을 거쳐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아버님의 조치는 다시 한번 아버님의 권위를 누가 상속하는지 세상과 전체 앞에 드러내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버님은 어머님이 듣는 자리에서 현진님에게 앞으로 아버지 대신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언지를 주셨습니다. 이미 선포하신 대로 무자협조 시대가 끝나고 부자협조 시대, 이세 시대가 도래한 섭리 진전을 실증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머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그래서 아버님이 공개적으로 그 뜻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어머님이시라면 그 같은 아버님 지시에 순종하고 협조하셨겠지요. 그러나 연로하신 아버님을 대하는 어머님의 태도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대범하게도 아버님의 지시를 무시하였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뒤 현진님이 어머님을 소개하고 어머님께서 아버님 말씀을 읽도록 하신 것입니다. 현진님을 세우신 아버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어머님의 공식적인 반발이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어머님은 아내를 택할 것인지 아들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심각한 딜레마를 아버님에게 던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님 주변에 불의한 지도자들이 나섰습니다. 아버님 다음에는 어머님이 실권을 쥘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어머님 뜻을 더 우선하며 아버님을 고립시켜 나간 것입니다. 마침 미국 행사를 마치고 귀국한 공항에서 현진님이 국진님을 나무란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어머님은 현진이 독재자와 같이 동생들을 주관하려 한다고 아버님께 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진님은 여수의 현진님과 함께 내려갔을 때 아버님과 간부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형은 독재자이고 문현진이 아니라 곽현진이라는 막말까지 쏟아냈습니다. 이때부터 아버님은 두 형제가 서로 심각하게 다투고 있다고 인식하셨고 공식 석상에서도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어머님과 어머님 주변의 간부들은 두 형제가 다투니 어머님을 세워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몰고 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2008년 4월 6일 하와이 의식과 6월 13일 선교회 미팅 이후 재단 이사장은 어머님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정연합 선교회 재단을 UCI를 포함한 3개
모든 재단의 중심으로 세워나가려 하였습니다. 또한 국진님은 어머님을 등에 업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현진님을 세우려는 아버님의 의지는 2007년도까지 아무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여러 차례 현진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원리도 모르고 내 동생들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맡아선 안 된다. 그들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내가 앞으로 이것을 지키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 아버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내 말을 명심하라. 여수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난 40년은 내가 이끌어왔지만 앞으로 40년은 내가 이끌어가야 한다. 축복도 내가 해야 한다. 공개적으로는 내색 않으셨지만 이미 아버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조짐들을 감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후일 더 연로해졌을 때를 염려해 아버지 뜻이 현진님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다시 한 번 현진님을 세우고자 2007년 세계문화체육대전 조직위원장까지 현진님에게 맡겨 전체 행사를 총괄하게 하셨습니다. 세계문화체육대전은 88 서울올림픽 이후 각 삼립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최대의 행사였습니다. 그간 내가 계속해서 조직위원장을 맡아왔는데 이때 처음으로 현진님이 조직위원장에 취임한 것입니다. 현진님을 세우려는 아버님의 변함없는 뜻과 더불어 어머님과 다른 두 아들에 대한 아버님의 인식도 어머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 이후 현진님은 어머님의 야망을 이루는데 가장 큰 위협이자 걸림돌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두 동생들과 어머님을 지지하는 지도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어머님을 구심점으로 하는 반현진님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후 수년간 첨정군과 내실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정보들을 통제하며 실제로 어머님의 허락 없이는 지도자들이 아버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어 아버님의 눈과 귀는 점점 더 가려지고 연로하신 아버님을 고립시켰습니다. 또한 현진님을 몰아내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2006년 6월 한남동에서 천정궁으로 거처를 옮기신 아버님은 이후 정확한 정보와 보고를 들을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현진님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현진님을 대하는 아버님의 시각이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부터 급격한 혼선과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0년 이상 현진님을 주축으로 세워져 왔던 후계 구도에 근본적인 시각 변동이 이로 인한 대혼란이 몰려드는 중이었습니다.